안녕하세요. 조닥TV 별다방 산모기시 산부인과 전문의 조영구입니다. 지난 강의를 듣고 태아의 생명수 같은 양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이번 12번째 강의 주제는 임산부의 독감 접종입니다. 젊으신 분들이어서 평소에 접종을 하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처럼 산모분들은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접종을 안 하셨더라도 독감 접종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임산부가 독감에 걸리게 되면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잘 생기실 수 있고 또 유산이나 조산과 같은 또 절성과 같은 임신 중 합병증이 증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임산부가 접종을 하시게 되면 조산이나 저체중 출생아를 10%에서 20% 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바로 독감을 접종할 수가 없고 6개월 이후에 접종할 수 있게 되는데 임신 중에 산모분들이 접종을 하시게 되면 그 항체가 엄마의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이 돼서 태아가 출생하고 나서 접종하기 전까지 독감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신생아의 그 독감으로 인한 그 입원율을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임산부들이 독감 백신에 대한 그 접종의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독감 백신은 비활성화사 백신으로서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그 산모분들이 접종을 해왔고 특별한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접종해 왔기 때문에 안전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독감 백신은 유산이라든지 기형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변이가 빠르기 때문에 매년 접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독감 접종은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습니다. 독감은 주로 11월부터 2월까지 주로 유행을 하기 때문에 10월에서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하셔야 되겠습니다. 접종 이후에 항체가 바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2, 3주 이후에 항체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형성된 항체는 약 6개월 정도 지속되어서 10월, 11월에 접종을 마치신 경우에 그 다음 해 3월에서 5월까지도 독감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임산부는 2019년부터 국가 예방 접종이 해당이 되어서 무료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게 되어서 사카 백신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형 타입 독감 그리고 B형 타입 두 가지 독감이 동시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12주 이전에는 독감 백신을 하는 것이 안전하나 태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경우에는 조치와 상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독감이 심하게 유행을 하여서 임산부가 독감에 걸려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반드시 임신 초기라도 독감 접종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독감 접종을 하시더라도 독감이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독감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감이 걸리시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것을 줄여줄 수가 있고 입원율과 또 합병증의 율을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독감이 걸리신 경우에 있더라도 독감 접종을 반드시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수유부도 안전하게 독감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몸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무리해서 독감 접종을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몸이 회복된 후에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콧물이라든지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열이 없는 경우에는 몸 상태에 따라서 접종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접종 이후에 약간의 열이 나시거나 접종 부위에 부종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크산 같은 그 타이레놀을 한두 알 정도 복용하실 수 있겠고 또 얼음찜질을 하여서 그 접종 부위에 부으신 것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접종과 동시 접종을 할 수 있으나 열이라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하시고 한 1, 2주 간격을 두시고 나서 다른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감 백신에 대한 절대금기증은 없으나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경우에는 주의해서 접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벼운 그 피부 증상은 괜찮겠지만 호흡이 곤란하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그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꼭 상의를 해서 접종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독감 접종 이후에도 독감에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임산부들도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진료를 보시고 48시간 이전에 항바이러스를 복용하시게 되면은 독감의 그런 중증도를 낮출 수 있고 임상 과정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독감은 가급적 일찍 접종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네, 출산에 가까우시더라도 반드시 접종을 하셔야 되겠고, 보통은 2, 3주 이후에 항체가 생성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접종을 하시는 것이 그 태아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독감 백신의 그런 정도는 글쎄요, 뭐 우리가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약간의 그런 차이가 맛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제조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제조 이후의 그런 그 안전성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차이는 오히려 그 독감 백신 자체의 그런 그 차이보다는 개인에 따른 그 독감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독감을 접종하시더라도 어떤 분들은 뭐 특별한 증상도 없이 괜찮을 수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열이 나신다든지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개인의 차이인 거지 독감 백신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마찬가지로 독감도 그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걸리더라도 그냥 가볍게 감기 증상처럼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심하게 올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젊음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인분들이라든지 또 어린아이 또 임산부들은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서 비록 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독감 접종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독감을 접종하시더라도 이 독감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 독감의 예방률은 한 7, 80%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걸리시더라 하더라도 그런 중증도를 낮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중증도가 높아져서 뭐 폐렴이 걸리거나 이런 폐혈증이 오시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도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그는 주로 이제 독감의 그 유행시,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것이 생존기간, 주로 겨울에 건조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여름과 같이 뜨거운 그런 상황에서는 바이러스들이 잘 자랄 수 없어서 주로 환경적으로는 11월, 1월 겨울철에 유행을 하게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봄철, 한 3월, 5월까지도 날씨가 춥고 또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환경이 되면은 오래 유행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쉽고 전파하기 쉽기 때문에 그 겨울에 주로 많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독감 접종과 개인 이상을 통하여서 독감을 잘 예방하여서 건강한 임신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닥TV 별다방 산모기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영거였습니다.